안녕하세요. 미술과 표현 두 번째 시간 색, 활기를 입다의 조이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빛과 색의 원리를 알고 색의 기능과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색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을 전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터렐의 아텐레인입니다. 공간이 한 가지 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이 터렐의 작품과 구겐하임 미술관의 독특한 나선형 구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특정적인 작품입니다. 미국의 구겐하임 원형 천장을 중심으로 폭이 점점 증가하는 6개의 동심원 구조물로 구성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해서 이 1시간 동안의 사이클에 걸쳐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서서히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을 방문한 이 방문객들은 천장을 보면서 색깔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죠.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실험이 필요합니다.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빨강에서부터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색깔을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죠. 독일의 먼셀이 이렇게 색깔들을 정리해서 색상환을 만들었습니다. 10색상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가운데 빨강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있는 걸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색깔, 서로 마주보는 색깔은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랑과 남색은 바로 마주보는 색깔, 보색이 되는 거죠. 먼셀의 20색상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다홍, 주황, 귤색 이러한 색깔들은 따뜻한 느낌이 난다 해서 따뜻한 색 또는 난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라 이렇게 차가운 느낌의 색깔은 한색이라고 해요.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이 20색상환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궁금하시죠?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랑, 연두,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라, 보라, 붉은 보라, 자주, 연지, 지금까지 20색상환. 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보면 이 20색상환을 기억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색깔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왼쪽의 가산혼합은 더하면 더할수록 색깔이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혼합 또는 빛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감산혼합은 더하면 더할수록 색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물감의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왼쪽에 가산혼합의 그림을 보도록 하세요. 빨강과 초록과 파랑이 겹쳐서 서로 만나는 부분이 가장 밝은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빨강과 파랑이 겹치는 이 부분을 마젠타라고 해요. 자, 초록색과 빨간색이 겹쳐지는 부분은 노란색이 나옵니다. 파랑과 초록이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사이언, 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겹쳐지는 마젠타, 노란색, 시안은 즉 감산혼합의 3요소가 되는 거죠. 색입체의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입체 구조가 색입체인데요. 먼셀과
오스트발트의 색입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색입체는 먼셀의 색입체입니다. 영어로 칼라 추리라고 하고요. 나무, 뿌리, 줄기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서 색입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잘랐을 때 수직 단면도가 보입니다. 바로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이 중심축이 바로 명도 단계인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검정부터 가장 위에 있는 흰색까지 0에서부터 10까지 총 11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의 단계는 몇 단계라고요? 바로 11단계입니다. 가로로 잘랐을 때에는 수평 구도가 되겠습니다. 수평 단면도가 되는데요. 가운데에 명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벗어날수록, 즉 나무의 구조로 봤을 때 가지가 되겠죠. 가지 끝으로 갈수록 색깔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채도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색깔을 바로 우리는 순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직 단면도의 맨 끝에 있는 색깔인 순색의 단계는 총 몇 단계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총 14, 14단계의 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도가 가장 높은 빨간색과 노란색은 바로 14단계의 채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직 단면도인 이 수직 단면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색깔의 보색의 명도 단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빨강과 청록은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단면도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은 모든 색깔의 색상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도가 가로로 자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도 단계만 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다 보면 색입체의 구조에서는 우리는 색깔의 각각의 색깔인 색상과 밝고 어두움의 명도 단계와 그리고 맑고 깨끗한 채도의 단계를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색상, 명도, 채도, 즉 색의 3요소를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혼합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색점을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았을 때 색깔이 섞여 보입니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이 반복돼서 멀리서 보면 빨강과 노랑이 가운데인 주황색으로 섞여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전혼합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칠해진 새팽이를 회전시켰을 때 두 색이 혼합되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녹색이 되는 거죠. 주의색에 따라 본래 색의 색상, 명도,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색의 대비라고 합니다. 명도 대비란 명도차에 의한 대비 효과를 말해요. 명도가 다른 색끼리 배색이 되는 경우 밝은 색은 보다 밝게, 어두운 색은 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시는 검은 바탕의 회색 사각형과 흰색 바탕의 회색 사각형 중 어떤 회색이 더욱더 선명하고 밝게 보이나요? 네, 검정 바탕의 회색이 더욱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 색상 대비는 색의 배경에 의해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두 가지 이상의 배색에서 각각의 색을 단독으로 볼 때 색상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노란색은 섞어서 녹색이 됩니다. 이 초록색이 자세히 보시면 파란 바탕의 초록은 노란빛을 띄어 보이고 노란 바탕의 초록은 파란색이 띄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상 대비입니다. 채도 대비란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높아 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더욱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색과 빨강은 서로 채도가 대비가 됩니다. 회색 바탕의 주황색과 빨강 바탕의 주황색은 회색 바탕의 주황색이 더욱더 주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채도 대비입니다. 계속 대비는 개시 대비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색을 보고 난 후에 다른 색을 보는 경우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때 공식이 있어요. 명도 대비는 흰색, 검정, 회색. 색상 대비는 바탕에 있는 색깔을 섞었을 때 가운데 색이 나오면 색상 대비입니다. 채도 대비는 하나는 무채색, 하나는 순색으로 되어 있으면 채도 대비예요. 자, 이제 구분하기 아주 쉽죠? 오방색은 음양 오행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5가지 방위와 벽사 수호를 상징합니다. 오방색을 활용하여 만든 오색 주머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중황용.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방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좌측은 좌청용이래요. 좌측은 바로 우리 방위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자, 동쪽은 누가 지킨다고요? 청룡이 지킨대요. 우백호. 자, 오른쪽은 바로 서쪽을 의미합니다. 서쪽은 바로 백호가 지킨대요. 하얀 호랑이가 지킨대요. 남주작. 자, 남쪽은 주작이 지킨대요. 주작은 붉은색 봉황 같은 상상 속의 새입니다. 북현무. 현무라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이 좀 긴 상상 속의 거북이 같은 동물이에요. 중황용. 자, 가운데는 노란색 용이 지킨대요. 그래서 좌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중황용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오방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방색으로 예쁘게 주머니를 꾸몄습니다. 생활 속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성이 높은 노랑과 검정의 배색을 교통 표지판에 활용했습니다.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을 비상구에 활용했고요. 색을 3가지 색이 바로 파랑은 자유, 하양은 평등, 빨강은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가 됐죠. 주목성이 높은 빨강을 대중 표지판에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은 색깔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작품 속의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조로 템즈강의 인상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작가의 녹턴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청록색 달빛의 하모니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1872년 이 그림을 구입한 선박왕 레일랜드는 템즈강 풍경을 묘사한 이 그림을 녹턴이라고 제목을 추천했어요. 녹턴이라는 것은 밤 시간을 위한 소곡이라는 제목인데요. 당시에는 미완성 같다는 호평을 듣기도 했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이 휘슬러에게는 대상의 표현보다 이미지의 느낌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작품 속의 색, 라이프의 꽃가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내재한 영적 에너지를 노란 송화가루로 표현했어요. 정말 색깔 예쁘죠? 작품 속의 색, 자, 이 작품은 쇠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색점에 의한 병치 혼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색깔을 점점 찍어서 표현한 이 쇠라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눈이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고갱의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브루타뉴 지방의 사람들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이 브루타뉴 여성들이 지금 막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에요. 풍경과 싸움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상을 표현한 것이에요. 사선상에 위치한 나무가 그림의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흰 모자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여성들은 세속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환영을 나타내는 붉은 색채와 대비를 이룹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경에 다른 일광과 다른 계절에서 같은 대상을 그렸을 때 태양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색채가 변화하는지 연구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1892년 루앙 대성당 건너편에 있는 포목점 위층에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의 많은 양의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 어떠세요? 새벽녘, 낮, 저녁에 노을 질 때 색깔이 점점 달라 보이죠? 정말 같은 주제지만 다른 느낌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색상화는 색상의 순색들을 고리 형태로 둥글게 배열한 것입니다. 색 입체는 색의 삼속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색의 혼합은 더하기의 가산혼합, 빼기의 감산혼합, 중간혼합이 있어요. 중간혼합은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이 있습니다. 색의 대비는 하나의 색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가 다른 색을 보았을 때 잔상효과로 나중에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계속 대비라고 하고, 두 색을 동시에 서로 대비해서 보는 것을 동시 대비라고 합니다. 색의 기능과 성질, 주목성, 명시성, 색의 진출과 후퇴, 색의 팽창과 수축, 색의 상징 등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산 혼합은 빛에 의한 혼합으로 빨강, 파랑, 초록 이 세 가지를 혼합하면 백색광이 되고 하얀색이 되죠. 감산 혼합은 물감에 의한 혼합으로 마젠타, 사이언, 노랑 이렇게 세 가지를 섞으면 검정에 가깝게 됩니다. 2번, 같은 색이라도 어두운 색 위에서 밝게, 밝은 색 위에서 어둡게 보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밝고 어두움, 즉 명도지요. 정답은 명도 대비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